네, 안녕하세요. 김지용 장로입니다. 오늘은 공감과 소통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이메시지 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iMessage 대화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더 익숙한 유메시지 대화, 우리말로 이제 너 메시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메시지 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유메시지 대화는 즉 너가 주어로 시작되는 대화입니다. 우리 문장에서 너가 먼저 등장하는 당신은, 너는 뭐 이렇게 하는 대화예요. 우리가 주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대화는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빠져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훈계하거나 지적하는 대화일 때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그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자녀에게 그 부모님이 너는 하면서, 너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늦게 다니니 대학 가는 건 포기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또는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어떻게 주말에 집안에서 빈둥거리기만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또 친구에게 너는 어떻게 맨날 약속 시간에 늦게 오니, 또 언니가 동생한테 너는 왜 맨날 말도 안 하고 내 옷을 입고 나가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 메시지죠. 앞이, 문장의 시작이 다 너, 당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그 상대방이 정말 예를 들어서 좀 공부도 좀 안 했고, 남편은 주말에 조금 빈둥거리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친구가 늦었고, 또 언니 옷을 얘기도 안 하고 입고 나갔지만,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거를 뉘우치기보다는 자기를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도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아이메시지 대화를 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나 메시지 또는 아이메시지인데요. 이 아이메시지 대화 방법은 이제 유메시지와 반대로 즉 나를 주어로 시작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첫 시작이 나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대화의 특징은 상대방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상대방의 어떤 행동, 이런 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때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 어땠는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굉장히 잘 전달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감은 어떨 때 많이 쓰는 게 효과적이냐면 상대방의 그 상한 감정을 위로해주고 상한 감정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는 데에 공감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게 쓰는 거고요. 이 아이 메시지는 나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그러할 때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그럴 때 또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공감 대화를 합니다. 공감 대화를 하고, 근데 계속 공감 대화하고 뭐 하면 얘가 학교 안 가도 내 부모 입장에서 괜찮은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나의 생각은 어떤지를 전달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감 대화는 그런 상한 감정, 그다음에 이어서 아이메시지 대화는 나의 얘기를 전달을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메시지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뭐 공감 대화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걸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아이메시지는 대부분 잘 익숙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런 걸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iMessage 대화엔 첫째 사실,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의 감정,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감정이 어떤지.
그다음에 세 번째 희망. 상대방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앞자를 따서 뭐 사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실, 나의 감정, 희망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이메시지 이 강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뜻은 알겠는데 나를 주어로 해서 한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해보려니까 잘 안 되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드립니다. 자, 자녀가 밤늦게 들어와요. 그럴 때 너는 왜 하면서 맨날 이렇게 늦게 돌아다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연락도 없이 밤늦도록 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지난밤에는 좀 늦게 들어왔지만 예를 들어서 좀 과장되게 너는 맨날 밤늦게 집에 안 들어오니 이렇게 밤늦도록 집에 안 들어오니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사실에 입각해서 절대 과장하시지 말고 그 사실만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때 엄마는 또는 아빠는 걱정이 많이 됐다. 이렇게 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늦을 때는 미리 연락하기 바라고 공부도 더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희망을 얘기를 하면 나의 그 감정과 희망이 상대방에게 거부감이 없이 잘 전달이 돼서 아,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걱정을 했구나. 또 내가 다음부터는 좀 미리 연락도 드리고 또 공부도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그냥 머리로만 알고 적용을 안 하면 내 안에 습관이 되질 않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예. 또 예를 들어서 그 주말에 집에서 이제 빈둥거려요, 남편이. 그럴 때 아내가 당신은 왜 맨날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말에 TV만 보며 아무것도 안 한다. 물론 요것도 조금 더 그러니까 하는 거를 조금 축소해서만 얘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요 부분 되게 이 사실 때문에 그거 갖고 꼬투리를 잡아서 내가 뭐 맨날 그랬냐, 내가 집에 청소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도 했고 자기가 또 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대화의 본 내용이 다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사실을 얘기할 때 너무 과장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갔다 또는 나는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말에 집안일도 도와주고 산책도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하시기 바라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관계에서 뭐 가정 안에서의 관계, 특히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가까운 그 사이 자녀 이런 또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보면 관계가 이렇게 그 갈등이 생기는 많은 경우에 보면 자기의 생각을 잘 전달을 안 해요. 자기의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쌓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언제까지 당신이 그렇게 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럴 때에 상대방은 또 왜 그랬는지 또 얘기를 하고 하면서 대화를 해야 우리가 서로 관계가 잘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고 속으로만 계속 쌓으면 그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눌러놓은 거지 그게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상대방이 혹시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과장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남편이 나는 그래도 주말에 이것도 했고 뭐 이번 주말에는 내가 조금 피곤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러냐? 다음부터는 좀 그러자. 이렇게 좀 대화가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몇 년씩 묵혀두면 그러면 이제 불만도 쌓이고 그러다 폭발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
또 약속 시간에 친구가 늦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안 오길래 여기 이제 사실이잖아요. 너는 왜 맨날 늦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고 걱정했잖아. 뭐 이렇게 내 감정 아니면 내가 약속을 잊어먹은 줄 알고 걱정했잖아. 뭐 이렇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미리 연락을 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희망상 이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그다음에 나의 생각이 다 잘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메시지 대화의 예가 되겠고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언니 옷을 입고 나간 동생한테 언니가 또 이제 마찬가지로 난 내가 말도 안 하고 내 옷을 입고 나가서 하면서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하는 너 왜 맨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과장된 거니까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근데 나의 감정은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내가 화가 났다. 나는 기분이 나빴어. 이렇게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리 좀 얘기를 해줄래?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거에서 그 언니가 내가 얘기 안 한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구나. 이제 다음부터는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메시지 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러한 방법이고 그래서 좋은 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대화라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유의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 사실을 말할 때 절대로 비난 또는 평가를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고 과장하거나 확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긋나면 요거를 꼬투리 잡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대화가 싸움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메시지 대화의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런 직장 안에서도 이 아이메시지 대화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관계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근데 종종 보면 우리가 어떤 그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면 회의할 때 어떤 우리가 그 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제 그 우리나라 직장이나 이런 조직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제 위에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면 윗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조직 문화가 아무래도 더 그런 권위적인 문화가 많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제가 보면 이런 그 좀 그 서양의 그런 조직 문화보다 더 조금 더 수직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윗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꾹 듣고만 있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얘기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또 아니면 다른 동료가 얘기를 할 때 내가 반대 의견을 다른 생각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그때도 잘 얘기 안 하다가 어때 참다 얘기를 하면 되게 그 참다가 얘기를 하면 되게 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해요. 불만을 갖다가 이렇게 꼭 억눌렀다 얘기를 하면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회사에 대한 건의사항을 막 얘기를 해요. 평소에는 안 하다가 꾹 눌렀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내용이 메시지가 참 좋은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한 조직이 잘 되기 위한 그런 건의사항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참다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 왜 맨날 저렇게 화를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이 메시지를 우리가 그러한 가정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그 사회의 생활에서도 또는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걸 잘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가끔 강의할 때는 이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특히 이 아이 메시지를 잘 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분명히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경청을 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쉽지 않으니까 꼭 잘 그 내용을 보시고 이거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는 상대방의 거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를 할 때 사실을 잘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을 이렇게 잘 조리게 얘기하는 이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막 서로 다른 정당이나 다른 이념을 갖고는 막 서로 상대방 비난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는 아무리 TV에 100분 토론이 이런 토론 시간에도 보면 서로 다른 정당에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상대방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을 막 비난만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잘 그 사실을 얘기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또 조리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한번 잘 해서 가정 안에서 또 주위의 관계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아이메시지 대화이기 때문에 꼭 잘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연달아서 보면 이렇게 좀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이어서 보면 나는 내가 한 번도 일찍 들어오는 걸 못 봤어. 이제 그 자녀한테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 이렇게 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나는 당신이 집에서 손 하나 까딱도 안 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부풀려서 화가 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내가 언제 손 하나 까딱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나는 그 친구한테 약속 시간 늦은 친구한테 난 내가 항상 맨날 약속 시간에 넌 맨날 늦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죠? 맨날 늦은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거고 또 언니가 동생한테 네가 맨날 내 옷을 말도 없이 입고 나가. 그럼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로 과장을 하지 말라 하는 거 첫 번째 유의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한데 할 때 화를 가라앉히고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사실을 얘기할 때 자꾸 나는을 주어로 해서 하면 조금 화가 덜 납니다. 화가 좀 가라앉히는 문장이 돼요. 근데 너는 벌써 하면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문장 시작부터 화가 나요.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충고를 해주더라도 그게 잔소리로 되고 그게 듣기 싫은 소리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거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그 쌓여 있는 감정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부부 사이나 또는 자녀나 가족 안에서나 친한 친구나 사이에선 관계가 오랫동안 되면서 그 쌓인 감정들, 상처가 이렇게 누적돼서 속으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메시지로 그러한 감정을 잘 표현할 필요가 나의 상한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 감정이 어떨 때는 슬펐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그 감정이 이렇게 싹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쌓여있다가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의 감정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얘기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나의 감정, 상대방이 늦은 거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얘기를 할 때 감정은 그냥 솔직하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이걸 누르면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르고 지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쌓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묻어놓은 건데 덮어놨다가 언젠간 폭발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잡고 특히 부부 사이에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아직도 그걸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늘 솔직하게 하는데 그런데 감정을 또 그렇다고 과장하지는 말고요. 가급적 좀 부드러운 표현 방법을 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희망을 말할 때는 좀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주는 방법.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뭐 집안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러면 나는 그 대신 뭘 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서로 조금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마시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나의 감정을 내 생각을 전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또 상대방의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선택권을 또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 공감감 소통에서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참 소통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나 또는 자녀의 관계에서 어떤 부부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감정에 대한 대화를 잘 안 하고 하다 보면 싸우고 이러다 보면 점점 그 대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8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남이 나와 다르다. 우리 서로 다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특히 남녀가 다르고요. 또 같은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도 같은 부모님에서 컸지만 두 아들 남자 형제라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여자 형제라도 또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를 쟤는 왜 저러지? 뭐 이러지 마시고 쟤는 이런 성격이라서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차이를 수용하고 함께 좁혀는 노력을 서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 개선에서 제일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자기 중심성이 강한 분, 우리가 영어로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 옳고 주위 사람들만 다 고치면 된다. 부부간에도 예를 들면 남편이 자기는 다 옳고 아내의 이런 행동만 고치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또 반대로 아내분이 남편의 이런 것만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항상 관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좁히려고 하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비판을 하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하는 것보다는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그래서 가급적 칭찬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사회에 나중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잘 하기를 우리가 모두 다 바라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는 공부를 더 많이 하라는 그거보다도 가서 사람들 칭찬하고 인사 잘하고 감사 표현 잘하고, 이것만 잘해도 정말 누구나가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것이 참 좋은 자세인 겁니다. 그다음에 또 네 번째로 상대방의 불평, 우리가 공감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공감은 상대방의 불평, 상대방의 상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공감 대화가 그렇게까지 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감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근데 상대방이 지금 상한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는데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공감의 대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메시지 대화는 우리가 오늘 한 것처럼 상대방의 그 상한 감정을 공감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나의 생각 또는 상대방의 행동을 해서 나도 상한 감정이 있을 수가 있고, 내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메시지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거를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건 뭔지라는 걸 메시지를 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쉽지 않아서.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점점점 잘 내 안에 습관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너무 화가 많이 날 때는 그럴 때는 뭐 아예 관계를 끊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자기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뭐 그럴 때 못 참겠다 그럴 땐 타임아웃해서 잠깐 나갔다 온다든가 한 30분 정도 부부간에도 뭐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대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너무 그 화난 상태에서 계속 대화하겠다 보면 폭발을 하니까 상대방에 서로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게 보면 많이 참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그냥 그게 괜찮아서 참아지면 괜찮은데 불만이 있는데 무조건 참는 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저도 종종 이제 그 결혼식 주례를 하고 하는데요. 그때 보면 주위에서 결혼하는 그 신혼 부부들에게 이제 주위 부모님들이나 친척이나 뭐 이런 분들이 덕담을 해주죠. 그때 가서 잘 참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참고 살아라. 근데 그 무조건 참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참지 말고 그 감정을 정말 좋은 거는 감정을 화를 내지 않고 표현하는 상한 감정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상한 감정, 불만이 있고 이럴 때 이거를 화내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좋은 방법인데 쉽지 않다고 그랬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과 iMessage를 통해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가끔은 화난 상태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5년, 10년, 20년 계속 꾹 누르고 참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하면서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 같은 일이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를 서로 아는 이게 우리가 진정한 좋은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나의 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할 때는 우리 임마누엘 프로세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회복사역에 우리 오늘교회 회복사역에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상황 감정, 우리의 상처 이런 것 또 관계 기술 이런 훈련들 그런 걸 또 하면 굉장히 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8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노력하셔서 더 좋은 관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이 iMessage 대화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하려고 그러는데 해봤더니 어떤 경우에 참 어렵더라. 이런 것도 한번 어떨 때 이걸 좀 노력을 하시고 한번 어려우시면 저한테 따로 이렇게 이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요. 여전히 제가 과제를 드리면 꼭 이거는 그 과정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동료,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을 꼭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감 대화하시고 또 iMessage 대화를 항상 생활화해서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관계, 정말 소통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 우리 크리스천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냐고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